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헤어를 위한 두피 관리. 네. 두피 관리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샴푸잖아요. 그래서 이 샴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조광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두피 건강하게 만드는 올바른 샴푸 방법. 요거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사실 샴푸는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어떤 그 세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자극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칼리성인 비누보다는 그 샴푸를 사용해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요. 샴푸의 성분표를 보면은 pH 농도가 나와 있는데 5.5 내지 6.5 사이에 약산성 샴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적은 성분의 그 샴푸를 쓰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해서 샴푸 전에 두드리거나 빗질을 강하거나 하면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빗질을 하거나 마사지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아, 두피를 빡빡 긁는 게 안 좋은 거군요. 예, 그렇게 하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이 두드렸는데. 그리고 샴푸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1분 정도 그 노폐물을 미리 헹궈내는 게 샴푸의 그 사용량을 좀 적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샴푸의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짧은 머리라면 100원짜리 정도 양, 긴 머리는 500원짜리 정도 양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네. 거품이 많이 난다고, 안 난다고 해서 샴푸를 다시 하거나 양을 늘리면 계면활성제 양이 많아져서 좀 더 자극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지워진 것 같아서 뭐 2번, 3번 샴푸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계면활성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그건 좀 거군요. 자극적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샴푸 후에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네. 피부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여러 번 헹궈내서 샴푸가 두피나 피부에 남아있지 않은 게 중요하고요. 네. 맨 마지막으로는 잘 말리고 건조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 두피를 잘 말려서 건조하게 그런 네. 상태를 두는 게 좋다. 김창규 네, 선생님은 맞습니다. 잘 저도 관리하실 이제 것 미용을 같은데. 운영하면서 두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알거든요. 네. 그리고 남들은 취미가 뭐예요? 이러면 저는 독서예요. 저는 뭐 공부. 저는 이제 머리 잘 기르는 게 제 취미거든요. 네, 그래서 자고 일 보고 왔을 때는 두피를 감고 머리를 감고요. 두피를 깨끗하게 이렇게 말려주는 것, 드라이 바람이나 기타 그리고 앰플 같은 거 꼭 발라서 관리를 전합니다. 그 화분에 꼭 키우잖아요. 저는 제 머리에 모발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알려 모발이군요. 알려 모발. 네. 자, 그렇게 그러면 네. 제일 궁금한 거. 네. 머리를 도대체 아침에 감는 게 덜 빠져요? 아니면 저녁에 감는 게 덜 맞아. 빠져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밤에 네.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 감으라고요. 아, 왜냐면 그래요? 요즘에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하고 오후에 들어갈 때 유분과 뭐 수분 다 이게 찌꺼기에 다 쌓여 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나갈 때 기분 좋게 감고 들어와서 기분 좋게 세정하고 그리고 저같이 침이 삼아 네. 머리에 바르고 깨끗하게 말리면 끝. 전 국민 머리들 안 빠집니다. 네. 박기훈 선생님, 네네. 뭐 어떤가요? 언제 감는 게 좋아요? 아침, 저녁 어떡할까요? 샴푸를 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는 사실은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선호도에 따라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굳이 뭐 이렇게 두피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이 예.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45분인데요. 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어떤 볼까요? 질문을 어떤 주셨을까요? 사연인가요?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질까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해. 궁금하다. 아니, 왜냐면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물 따라서 내려가는 게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머리를 감아서 손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 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오죽하면. 그래도 감기는 감죠. 감아야죠. 근데 속상해요. 이거 뭐가 맞아요, 예, 예. 선생님? 네, 그 머리카락은요, 아까 말씀드렸지, 정상 수명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 자라면 빠지기 때문에 매일 빠지는 정상적인 양이 있거든요. 한 네. 50에서 1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안 감는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 사이에 그냥 남아있는 거지 떨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음껏 뭐 머리를 카락을 만지고 네, 그렇죠. 샴푸하면 되겠군요. 네, 네. 난 네, 진짜 못 만지게 하거든요. 아무도 오늘부터 만지지 머리 마. 감으시기 바랍니다. 만지지 마세요, 저. 근데 괜찮은 거군요. 네, 자, 네. 그럼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요즘 LED 헤어 치료기 광고를 많이 맞아요.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정말 이게 LED 헤어 치료기 효과가 있나요? 탈모 효과 있나요? 치료에? 사실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두피 LED 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 전부터 사실은 이제 여드름 치료라든가 아니면 상처 치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LED를 사용을 이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던 적이 있어서 이제 두피에서도 머리카락 나는지 임상 시험을 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그 결과 상당수의 임상 시험에서 효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시험을 했더니 머리카락이 나더라. 예, 라고 이제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 논문이 한두 편도 아니고 10편 이상이 효과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연구들이 비교적 소규모 연구가 많습니다. 한 뭐 기껏해야 50명, 100명 이내 수준의 소규모 연구들이 많고 기간도 대략 한 6개월 이내 정도 대부분 이제 비교적 단기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이걸 쓰면은 뭐 5년, 10년 동안 장기간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머리카락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좀 효과에 불확실한 측면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ED 기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몇 편은 나와 있는데 아직 네. 뭐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에 쭉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뭐 연구 의학적으로, 중인 과학적으로 걸로. 밝혀진 건 아직 없다. 정도로 일단 짚고 그러니까요. 넘어가면 네. 되겠습니다. 사실 뭐 LED 기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샴푸나 트리트먼트 또 뭐 두피, 두발 영양제. 영양제, 맞아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 많이들 이제 복용하시고 쓰잖아요. 어떤가요? 그 먹는 게 그래도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뭐든지 말이야. 섭취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말씀드렸던 3가지 종류의 탈모, 특히 이제 안드로겐 탈모라든가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모두 다 이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형태의 질환들은 아닙니다. 예, 영양 이외의 다른 원인들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까지는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탈모가 치료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탈모가 우리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뭐 이집트의 파피루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를 쓰면은 탈모에 도움이 된다 해서 뭐 하마의 배설물 뭐 이런 거를 다 썼다는 기록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의 고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 사람이 늘 지니고 있었던 나만의 얘기가 아닌 고민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 고대인들도 탈모에 네.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네요. 네, 뭐 뭐 히포크라테스 고추냉이를 바르라고 했다고 뭐 고추냉이? 그런, 네, 뭐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이따 한번 정말 효과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이 탈모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고민이 많으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뭐 좀 아까 말씀하신 고추냉이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탈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거짓, 가짜 뉴스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탈모에 대한 거짓 혹은 진짜들을 뭐 그 뉴스들을 한번 저희가 가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일지. 자, 네. 1번은 비타민 가루를 샴푸에 섞어서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난다. 맞을 것 같아요. 저거는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일리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머리에 뭐 이렇게 좀 영향을 도움이 되게, 그쵸? 도움이 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 OX를 한번 들어보죠. 네. 자,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를 X. 드셨어요.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요즘 유행이던데. 아, 네. 사실 그 피부라는 게 그 아주 그 정교하게 돼 있어서 그 밀가루 그 비타민 가루처럼 그 큰 입자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아,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우리 얘가 밀가루를 발랐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를 통과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타민 가루를 발랐다고 해서 피부에 흡수돼서 모발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박경훈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자, 같은 2번.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두 번째는 맥주 효모는 발모 효과가 있다. 이거는 좀 나 많이 해봤는데. 맥주로 머리 감으면. 아니 도움이 진짜 된다. 진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효모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효과 봤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해보고 맥주로 있는지. 감으면 탈색이 됩니다. 아, 그치. 탈색도 탈색도 되고. 되고. 아, 모르겠네. 발모는 아니다. 자, 네.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OX. 하나, 둘, 셋. 짠.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네. 아닌가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이게 맥주 효모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아마 들어있어서 이걸 이제 먹었을 때 또는 발랐을 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탈모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탈모 종류들이 대부분 영양 성분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맥주 효모를 가지고 아직 탈모가 치료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없겠습니다. 네, 네. 잘 이것도 알겠습니다. 아니었네요. 자, 탈모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짠.
비만한 사람일수록 탈모가 될 확률이 높다? 비만과 탈모의 상관관계? 살이 또 탈모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자, 일단 두 분께 OX로 여쭤보죠. 하나, 둘, 셋. 역시 의견 일치를 두 분 다 보셨어요? O를 들어오셨어요? 네. 네, 아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비만이 있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고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증이 좀 올 가능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 탈모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경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까지 이제 둘 사이의 연관성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보고된 연구에서는 안드로겐 탈모가 있는 사람한테서 실제 비만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그래서. 비만은 정말 뭐 살을 일단 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도 만병- 살 뺐는데 오늘도 살 빼야 되겠네. 만병의 근원이고 또 탈모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두피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미용사잖아요. 두피도 이렇게 살찐 사람들 보면 여기가 좀 부어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두피도. 그래서 안경 같은 쓰면 여기가 찌굿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구렛나루나 이런 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자르는 이유가 네. 있거든요. 실제 뭐 그 미용실 네, 운영하시면서 저는 현장에서 하고 경험상 있으니까. 네. 살찌신 분들이 두피도 찐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찌면 당연히 두피도 살이 찌구나. 그러면 머리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도 네. 살찐 김에 한번 찾아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창기 선생님의 의견이신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두피가 살찌면 탈모와 관련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탈모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을 하면 탈모가 가속화된다. 이거 맞을 것 같아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 어떻습니까? 자, 일단 OX. 하나, 둘, 셋. 셋. 짠. 아니에요? 관계가 없나요, 선생님? 그 근력 운동하고 그 탈모하고의 관련이 그 여러 가지 논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드로겐성 탈모증과 그 근력 운동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밝혀진 건 박경원 없다. 예, 이제 꼭 근력 운동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한테서 탈모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실제 있기는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게 꼭 근력 운동으로 특정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아마도 이제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 쪽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쪽 하시는 상관으로.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갈까요? 탈모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다섯 번째. 새치를 뽑으면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안 난다. 많이 들었어요. 자, OX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을 들어오셨네요. 박경훈 조 선생님부터 선생님은 들어볼까요? X 들어오셨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남성형 탈모라든가 이제 이런 안드로겐 탈모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이 새치를 뽑음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탈모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제 심한 자극을 주는 거죠. 머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다 보면 그쪽에 자극이나 손상이 가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잘 안 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조광래 네, 선생님. 그 우리 교수님 말씀도 맞고요. 근데 그 우리가 새치를 뽑으면 난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모발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모발이 빠지면 그 다음 모발이 이제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수명이 0이 돼서 네. 이제 자라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폐허가 될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자꾸 그게 뽑다 보면. 계속 뽑다 보면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예 그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탈모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마지막 여섯 번째.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발모에 도움이 된다. 이게 혈액순환. 이건 맞겠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피가 몰리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무게 감당을 못해서 물구나무를 못 써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가 몰리면 혈액이 그쪽으로 이게 가니까 피가 그렇게 될것 몰리는 같은데요? 피가 여쭤볼까요? 몰리는 거지 혈액순환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둘, 셋. 셋. 이것도 아니다. 아니다. 네네. 조광래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그 물구나무를 설면 정말 얼굴에 피가 쏠리긴 하는데, 이 목은 주변에 그 아주 미세 혈액순환까지 피가 쏠려서 그 모발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경훈 선생님 뭐. 예, 저 첨가하실 역시 말씀. 실제 남성형 탈모 또는 안드로겐 탈모증 같은 것들이 안드로겐 모발 영향 때문에 생기는 거지 혈액순환이 안 돼 생기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모에 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진실, 거짓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탈모 치료제가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면 뭐 좋은 이제 뭐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아까 무슨 재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요. 아까 그 처음에 재료 나왔던 거. 아마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먼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김선영입니다. 제 주변에 지금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탈모에 좋은 제가 식재료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검은콩인데요. 여러분, 콩 삶을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콩 삶을 때 비린내 나잖아요. 뚜껑을 열고 하셔야지만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얀 거품이 일어나죠. 이 하얀 거품은 콩에서 나오는 사포닌 성분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콩을 비린내 나지 않게 갈려면 소금을 넣으셔야 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검은콩으로 할 요리는 바로 검은콩 전입니다.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콩 물까지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우유, 소금은 필수. 네, 이번에 할 요리는 검은콩 김치찌개입니다. 어슷 썰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소금 약간 하고요. 후추. 자, 김치 넣을게요.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자, 마늘도 한 스푼 정도 맛술 들어갈게요. 새우젓, 네, 새우젓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국물은 제가 멸치 육수 준비했고요. 한 4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은콩을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 드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넣었죠. 오, 네, 지금 여러분 여기 비주얼 보이시죠? 네, 이번에 만들 요리는 검은콩 두부 덮밥입니다. 소금 약간 하고 후추 약간 넣어서 송송선 대파 넣어주시고요. 가지 넣고요. 고기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을 이렇게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간장 양념 넣어줄게요. 네. 굴소스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설탕은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청주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술, 고춧가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썰어놨던 두부, 갈아놨던 검은콩, 청양고추 약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먹어봤던 이 음식들 속에 들어있던 그 비밀의 비법의 재료 계속 여기 궁금했어요.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열어볼까요? 들어있어? 예, 하나, 공개. 둘, 셋. 짠! 검은콩. 까만 콩이네. 검은콩이에요. 아, 검정콩. 네. 우리가 검은콩 먹으면 머리카락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 검은콩이 네네. 실제로 도움이 탈모 예방에 네. 도움이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오늘 두 분 선생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부탁하실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탈모는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탈모의 원인을 악화하고 모발의 수명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치료를 하면 치료될 수 있으니까 우리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박경훈 교수님. 예, 그 탈모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되시고 걱정되시면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창기 선생님, 우리 그래도 멋지게는 살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탈모 때문에 더 고민하면 더 빡거든요. 잊어버리고 오늘 제가 가르치는 꿀팁을 일단 한번 해보고 스타일 저같이 등치 큰 아줌마처럼 볼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진 씨는? 전 검은콩으로 까맣게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오늘 보신 꿀팁들 한번 집에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실천해보시고 좀 고민해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 프로그램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은 따라 해보면 좋은 그 정보를 받고 내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목이 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드림이에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